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너는 골키퍼인 듯 롤키퍼 코너입니다. 날씨가 요즘 저희 몸을 뚫어버릴 것처럼 장난 아닌 자외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피부는 무사하신가요?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코너에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연을 받아 관련 법률 지식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달밤 DJ님들. 조심스럽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오이마켓이라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다들 알고 계시죠? 전 그곳에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제게는 필요가 없는 물품들을 더욱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중고로 저렴하게 판매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운동할 때 입으려고 사놓았지만 일이 바빠져 한 번도 입지 못한 스포츠 속옷 세트를 오이마켓에 팔기 위해 글을 썼는데요. 얼마 뒤에 제게 채팅으로 이런 내용이 오더라고요. 착용한 모습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뒤이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구석구석 확대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채팅이 온 거 있죠. 이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해 보려는 용도라고 하는데 게시물에 이미 자세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굳이 제 사진으로 확인하려는 것도 이상했어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보내주면 제시한 가격보다 더 주겠다 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상대방이 싫다는데 왜 자꾸 요구하는지. 혹여 정말 상대가 이런 종류의 옷을 처음 사보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인 걸 인증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교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한 말이 아님에도 성희롱을 받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 그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싶어서 살펴보니까 생각외로 저처럼 불쾌한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앱 내에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전화번호로 또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 판매자가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달밤 DJ님들 도와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요즘 유행하는 중고거래 마켓 어플 오이마켓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문경씨, 혹시 이 어플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국내에 재고가 없는 반지를 사고 싶어서 기웃기웃하다가 오이마켓을 구경해 본 적은 있어요. 은빈 씨는요? 저는 제가 거래를 해본 건 아닌데 주변에서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남일 같지 않았어요. 더 눈이 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 우선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최근 라디오 사연남을 통해 사연자분과 같은 중고거래 성희롱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어서 짭짭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고거래의 특성상 일반 개인이 판매자가 되어 직접 구매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과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몇몇의 구매자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법적 조치로 얘기해보자면 해당 사연의 경우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복적인 행위일 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구매자 혹은 판매자는 법적 대응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수많은 선량한 구매자, 판매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럼 사연자분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판매에 필요한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만 주의한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고거래 사이트 내 신고 조치를 하실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유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정말 모두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 많이 당황스러운 경험이셨을 텐데 놀란 마음 진정시키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담고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디에 털어놓기도 어려워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서울의 A대학교에 다니는 23살 여성입니다. 때는 밤 12시경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학기가 끝난 기념으로 B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클럽 내부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조금만 지나가려 해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다반사였어요. 이런 점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나가면서 부딪혔다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인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엉덩이와 음부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느낌. 그 불쾌함을 아직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은 제게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을 곧바로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었어요. 얼굴을 확인하고 팔을 잡고 클럽 밖으로 끌어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저를 도찰한 사진들과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할 거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정보를 요구했어요. 이름, 학교, 학과, 그리고 집 주소까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현재 불가피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섭고 제 가족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클럽 관련 사연이었는데요. 혹시 은빈 씨는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 클럽을 안 가봐서. 아, 그렇군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봤는데 약간 스킨십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동의와 관련 없이요. 저도 약간 불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 더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먼저 사연자분께 정말 두렵고 힘든 마음을 저희와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루가 멀게 가까이서 또 멀리서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 보내주신 사연처럼 피해 떨고 계실 피해자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해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죠. 사연자분, 우선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다음의 법률 조항을 보시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가지고 가해자가 사연자님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사연에서 보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법률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사망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부분인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니까 사연자분 너무 걱정 마세요. 무서워해야 할 것은 가해자이지 사연자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클럽이라고 해서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사연자님의 탓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언제 어디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접촉은 범죄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 끊이지 않는 성추행, 불법 촬영물 피해 사례를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공공장소에서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해당 장소의 CCTV를 통해 영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실 것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가해자의 초상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비슷한 피해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가해자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연자분 다시 한번 사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님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달밤에서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바로 직장에서 겪는 불쾌감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저희 부서 팀장님의 성희롱입니다. 처음에는 전 이게 성희롱이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계속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 이게 성희롱이라는 거겠죠? 먼저 자세한 예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팀장님은 제 옷차림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을 하세요. 하루는 제가 치마를 입고 회사에 갔더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며 짧은 치마는 다리가 예쁜 사람들만 입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불쾌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저한테 밤만 되면 항상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업무 관련 연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제 외모에 대한 평가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팀장님은 오늘 입은 옷 몸매가 좋아 보이더라, 뒷모습을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 보이더라는 물론 이보다 더 불쾌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메시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데이트 신청도 제가 계속 좋은 말로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사인 거 모르냐고 하시며 암묵적으로 압박을 주십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당당한 의사표시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 사연을 계기로 이제는 이 성희롱에서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DJ님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원경씨, 아직 학생이시니까 직장이 아니더라도 알바하실 때 불쾌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종종 불쾌한 시선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는 그 눈빛 아시죠? 진짜 불쾌했어요. 그런 시선조차 무례하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일할 때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지하철에서 종종 겪곤 합니다. 대중교통은 지나치면 그만이지만 직장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매번 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정말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이 악질인 점은 가해자가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지위상 강자라는 점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사연자님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상사이기 때문에 참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참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더 못살게 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가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사연자님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란 생각을 하니 제가 다 속이 상합니다. 오늘 사연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계신 말 못하는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사인 거 모르냐 라고 했다면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봐도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 인지 후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피해 근로자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연자님이 신고를 하셔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도 가해자와 부딪히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치이니까요. 안 지키는 직장은 없겠죠? 사연자님, 너무 걱정 마시고 메신저 등으로 받은 연락, 주변 동료의 증언 등 증거 가지고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이 참지 않으셔도 돼요. 신고하세요. 어려우실 것 압니다. 그러나 힘내시고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님이 참으시면 가해자는 더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꼭 벗어나세요. 추가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라디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17-133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사연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사연을 제보하신 사연자님들께 털어놓기 어려운 경험이셨을 텐데 공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사연자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제보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골키퍼인 듯 롤키퍼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